자, 고개 들어보세요. 시험지를 잘못 줘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이게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답지를 내가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답지를 다 복사한 다음에 시험지를 갖다 놓고 시험지에 있는 걸 지워야 되는데 답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위에 있는 문제지를 냅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거를 받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prepared, preparing 그랬는데 여기 무슨 자리예요?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동명사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g가 답입니다. preparing 뭐뭐 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 자리에 썼고 동명사가 주어를 쓰이면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was 썼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preparing 동명사잖아요. 우리 준동사라고 얘기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지?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preparing 준비하는 것. 근데 뭐를 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목적어 다시라고 표현한 겁니다. preparing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됐어? 그래서 목적어를 prepare는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was 챌린지 도전이었다. for the novice crew.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답지를 보면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건 잘 나오지 않는 단어거든요. 아, 노비스가 이 뜻이구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요. dislike. 두 번째 문제는 뭐였었죠? dislike는 뒤에 투부정사 온다, ing 온다? ing 온다. 했냐?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dislike는 뒤에 ing가 답이다. 그래서 shopping이 답이었습니다. 뭐 답지 다 드렸고 구문사 한 거 다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forget의 과거형 forgot이 나왔네요. forget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뜻이 바뀐다고 그랬죠. 투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그랬고 ing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뭘로 풀어야 돼?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죠. 얘는요 잊어버렸는데요. 나를 만났던 것을 잊어먹었다. At the sports competition 지난달에 나를 만났던 것을 잊어먹었다. 그게 더 어울리니까 미팅이 답입니다. 그 다음 stop 나와 있는데 stop은 좀 조심하라고 그랬죠. stop은 원래 문법책 보면은 우리 책에도 써있지만 뭐예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알았지? 선생님 근데 투부정사도 오던데요. 그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부사로 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사로 취하는데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조법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뭘 나타낸다? 목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걷던 뭐 하던 행동을 멈추다 이 뜻이죠. 이것도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걷던 것을 멈췄다. 목적어 자리니까 뭘 써줘야 돼? ing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텐트 동사원형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지문 많이 보면서 텐트 동사원형 징그럽게 많이 볼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텐트 빌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문장이요. 그 다음 문장 insist 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분명히 시험도 나올 거거든요. inst 다음에 on이라는 전사가 붙었죠. 그죠? on의 전사에 붙는 게 his classmate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분석지에다도 써놨지만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on에 걸리는 건 얘입니다. 됐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원칙. 예외는 뭐다? 사람의 감정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왔을 때는 of를 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렇게 쓴다고 했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뭘 쓴다?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쓴다. 격이 없는 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알았지? His classmate는 격이 없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요. Remember도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같이 묶어서 봤잖아요. 투부정사와 ing 왔을 때 뜻이 바뀌어지는 거. Remember, forget, regret 같이 봤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try까지 됐어? 그래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 이것도 해석으로 풀어서 여기는 having인데 좀 보셔야 될 건 having pp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세요.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다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동명사에서 having pp가 쓰였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제다. 진짜 동사보다 하나 먼저 일어난 시제다. 얘기했었어요. 그죠? 투부정사로 따지면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동명사는 having pp, 투부정사는
기억나요? 투부정사는 완료부정사 어떻게 생긴 거예요? to be pp요.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알았죠? 나봐. to be pp는 뭘 나타낸다고 그러지? to be pp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수동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to be pp랑 똑같은 동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형태? 큰일 나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being pp라고 그래요. 그거 외우는 거 힘든가요? 머릿속에 수동태는 be pp라는 게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투부정사는 앞에 to 쓰면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be pp에서 be에다가 ing 붙여주면 끝나는 건데. 외우세요. 제발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Amy는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게 현재입니다. having met, 만났던 거냐?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알았지? 진짜 동사를 보면 시제가 할 수 있다. 됐어? 중요해. 그 다음 be used to요. be used to 설명했던 건 기억납니까? be used to 하면은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다.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는 건 뭐다? use의 수동태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뜻이다. be used to ing는 내가 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사람이 주어로 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be used to 동사원형은 주어가 사물일 가능성이 높다. 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들을 때마다 새롭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돼. 알았죠? 나머지는 영작 답지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동명사 주어죠. using이요. 그 다음에 caffeine to improve mental performance does the replace 뭐 중요한 건 없네요. 해석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구문성은 제대로 되는지 얘는 좀 보셔야 되겠네요. consider요.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hiring ing 써주셔야 됩니다. consider 다음에 투부정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때문에 썼을까요? 뭐 별다른 거 없는데요. 저것도 company's target 목적으로 합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 얘는 좀 알아두셔야죠. 뭐예요? object요. object가 동사로 쓰이면 자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to까지 같이 외우시라고 했어요. object to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다. to는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알았죠? 나 봐봐.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알고 있는데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지 전치사라서 ing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면 내가 하나 팁 얘기해 줄게. 해석을 했을 때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 그 to는 전치사일 가능성이 80%야. 알았냐? object to 하면 뭐뭐에 대하여 반대하다잖아. 그치? 그럼 to는 전치사일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아니,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겁니다. 외울 때 object to ing라고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뭐뭐에 대해 반대하다. 13번이요. 13번은 regret이요. regret도 얘기했었죠. 원래 regret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 그랬지? 후회하다의 뜻이라고 그랬지. 과거의 일을 후회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근데 뜻이 바뀌게 된다. 미래의 일은 후회할 수 없으니까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뜻 바뀌는 거 알아두셔야 겠고. 다음 14번. 14번은 얘는 좀 제발 외우세요. Can I help you?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됐냐? 뒤에 ing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알았죠? Can I help ing? Can not but 동사원형. 외우셔야 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됐냐? 영작 구문에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대략은 좀 끝내라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거 완전히 됐어. 권위라는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권위라는 말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에요. 권위적인 하면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 사람은 권위적이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에요. 알았죠? 뜻이 완전히 달라요.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 아유, 이 페널티 인생아. 똥문아. 좀 확실하게 했는데? 이거 제대로 쓴 거 없는데? 좀 나왔던데? 잘 썼네.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 잘했어.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되겠다. 뭐를요? 채점? 그래. 그래. 못 쓴 것도 많이 있네. 몰라서 못 쓴 건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건가요? 시간이 없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하세요. 채점 중인가요? 잠깐 보정할게요. 영작 어때요? 해볼만 할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잘했는데 왜? 그거 저번 주에 나한테 했던 말 아니니? 저한테 왜 그래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야, 너는 대충 해야지 아예 안 썼는데. 나쁘지 않네. 뭐?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 안 믿기는데. 뭐야? 얘기했습니다. 뭘요? 고깃집이요. 컨슈머스, 호수잖아요. 특정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썼네요. 자, 우리 오늘 독해 나갈 차례거든요. 독해 책 좀 펴보세요. 독해는 오늘 66페이지입니다. 자, 66페이지 펴보세요. 가봅시다. 오늘 그 독해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우리 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제 고를 거거든요. 나 보세요.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를 100점 맞는 애들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지문을 모든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한두 문장 해석이 안 되고요. 단어 한 3, 4개 몰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그 맞추는 방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야. 즉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의 구조를 볼 겁니다. 주제문이 단락 맨 앞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고1이잖아요. 고1 3월 26일 날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고1 첫 모의고사는 지문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근데 지문이 쉬울수록 주제는 맨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니네 3월 20일 날 모의사를 보면 제발 첫 번째 문장을 정독하시고 잘 읽으시기 바래요. 알았죠? 첫 번째 문장에 글감을 주고 되게 어렵게 시작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첫 번째 문장에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글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고1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입니다. 특히 3월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알았죠? 왜냐하면 글자 수를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근데 바뀝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가운데 있거나 마지막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1학년 수준에서는 맨 앞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거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문이 단락 맨 앞에 나오고 주요 세부사항, 여기 메이저 디테일이라고 써있죠. 주요 세부사항으로 얘가 이어지는 두괄식 구조이다 그랬어. 국어 시간에 혹시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주제가 맨 첫 번째 문장 앞부분에 나오면 두괄식이라고 돼. 됐어? 맨 끝에 나오면 꼬리미자를 써가지고 미괄식이라고 그러고요. 양괄식은 맨 처음에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시나 논거나 상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제문을 한 번 더 때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양괄식 구조예요. 특히 너네 빈칸 문제 어려워하는데 빈칸 문제는 빈칸이 세 군데 나올 수 있잖니. 처음을 뚫거나 가운데를 뚫거나
마지막을 뚫을 수 있어. 처음을 뚫거나 마지막을 뚫었던 건 양괄식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빈칸이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빈칸이 있으면 첫 번째 문장 잘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빈칸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경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괄식이거나 아니면 양괄식 구조도 볼 거다. 얘는 여러 개가 나열되기도 하고 하나의 예가 길게 서술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주제문, 예시 쫙, 그 다음에 주제문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거나 주제문, 예시 1, 예시 2, 예시 3, 그 다음 주제문 이렇게 나오거나. 이해됐냐? 그래 구조 얘기하는 거야. 얘가 끝난 뒤에는 주제문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 또 다른 주제문, 즉 무슨 구조? 양괄식 구조나 맺은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어? 이게 여러분들이 고1 수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제발 잘 읽으시는 거. 됐냐? 그래서 3월 26일 날 모의고사를 볼 때 영어 시험 문제를 볼 때 형광펜을 좀 사용해 보세요. 알았죠? 첫 번째 문장을 형광펜을 좀 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잘 됐어.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어려워지게 되면 첫 번째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뭘 근 건지라고 기억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을 형광펜을 딱 치라고요. 주제문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꼭 박기 위해서 형광펜을 좀 치라는 겁니다. 알았죠? 본인이 모의고사를 1년에 4번씩 보게 될 텐데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듣기를 할 때 온리 듣기만 들을 거냐 아니면 듣기를 들으면서 쉬운 독해 문제를 같이 풀 거냐 본인 한번 실험해 보시고 됐냐? 근데 듣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가야 됩니다. 내가 독해랑 왔다 갔다 했는데도 듣기를 다 맞는다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해봤더니 듣기를 한두 개 틀렸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독해를 시작했을 때 18번부터 누가 풀러라고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18번부터 풀어도 되고요.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맨 뒤에 문제를 못 맞추는데 니네 장문 독해는 지문이 쉽다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요. 장문 독해부터 먼저도 풀어보는 겁니다. 시험대에 따라서. 됐어? 아니면 나는 어려운 걸 빨리 풀고 싶어. 그러면 어려운 것도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모의고사 때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빈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빈칸 문제를 빈칸부터 읽어 나가는지 아니면 빈칸이 처음에 있던 중간에 있던 가운데 있던 처음부터 있는지 여러 가지로 실험해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알았죠? 빈칸 문장부터 읽는 게 나는 편해서 빈칸 문장이 나오면 빈칸 부분부터 읽습니다. 됐니? 그리고 그 아래부터 읽어요. 됐어?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라고. 이거는 내가 어느 누군가 너희들한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봤어요? 주제, 예시, 그 다음에 또 주제. 됐어? 그 글을 볼 겁니다. 여러 예 나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주제문 나오고 예시 1, 예시 2, 예시 3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문 한 번 더 때리고요. 그 글을 볼 겁니다. 주제문 뒤에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가 둘 이상 나열됩니다. 예를 이끄는 연결어는 생략되게 돼요. 예를 이끄는 연결어 가장 구체적인 게 뭐예요? For example, for instance잖아요. 그죠? 지문이 어려워지면 for example하고 for instance를 생략해버립니다. 알았지? 됐어? 그런 경우도 있다. 가볼게. When people,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갔을 때 there is a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For one purchase, 하나의 구매가 to lead, 이끄는 경향이 있다. To another. another 다음에는 뭐예요? purchase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죠. 그죠?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선생님도 이거 맨날 경험하는 거거든. 와이프랑 마트에 갔었을 때 오늘 삼겹살 먹자. 그래, 마트에 삼겹살 사러 가자. 근데 나올 때 계산해보면 20만 원이 결제가 돼요. 알았죠? 삼겹살을 사기 위해서 허브솔트도 사야 되고요. 상추도 사야 되고요. 깻잎도 사야 되고요. 마늘도 사야 되고 고추도 사야 되고 거기 알맞은 술도 사야 되고 음료수도 사야 됩니다. 알았죠? 니네 쇼핑하면 거의 그러지 않니? 바지만 사러 갔어. 분명히. 됐냐? 근데 내 물건 안에 뭐 들어있어? 바지, 치마, 양말, 모자, 잠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글은 뭔데? 얘가 주제문이죠.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연결되게 된다. 됐어? 주제를 때렸습니다. 나중에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디드로 효과라고 해요.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언제가 만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디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걸 소개한 거거든요. 디드로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디드로라는 사람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빨간색 가운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빨간색 가운을 딱 선물을 받고 거울에 이렇게 붙여보는데
이 빨간색 가운하고 이 벽걸이 있는 거랑 뭔가 안 어울려. 그래서 뭐 벽걸이를 바꿉니다. 알았죠? 벽걸이를 바꿨는데 이제 자기 옷장과 비교해 봤더니 뭐 옷장이 안 어울려. 그래서 옷장을 또 구매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전체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꾸게 됩니다. 이브닝 드레스 하나가, 가운 하나가 집안 전체 인테리어를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디드로 효과예요. 알았죠?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주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요. 갑자기 뭐라고 그랬지? 사람들은 쇼핑할 때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니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또 뭐라는 거 알아야 돼? 예시라는 거 알아야 돼. 됐어? 세부 상황을 진술해 줍니다. 네가 드레스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 have to get new shoes. 새로운 신발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걸이도 사야 돼. 뭐 하는? 그것과 어울리는. 그냥 연쇄 구매를 얘기하는 거죠. You buy a toy. 갑자기 뭐 나옵니까? 장난감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치채야죠. 뭐? 주제. 예시원, 예시투. 됐어? 두 번째 나열입니다. You buy a toy. 너는 장난감을 삽니다. 너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네 자신이 구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All of the accessories that go with it. 그 장난감과 어울리는 모든 액세서리를 네가 구매하고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냥 연쇄 구매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Obtaining a new position. 새로운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은 종종 만들어냅니다. A spiral. spiral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텐데 나선, 소용돌이 이 뜻이야. spiral of 하면은요 악순환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악순환, 소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된다. 어떤 소비? lead to, 이끄는 추가적인 구매는 어때요? 첫 번째 문장하고 맨 마지막 문장이 똑같은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단어로 써있지만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됐니? 빈칸은 어디요? 처음에를 뚫어도 되고 아래를 뚫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빈칸 문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됐어? 우리 지금 뭐 봤다고요? 주제, 예시원, 예시투, 주제. 됐니? 양과식구 좀 봤습니다. 됐을까? 그 다음 2번요. 얘가 이제 하나만 나오는 거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 사례 또는 가상의 상황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가 됩니다. 즉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일화, 자기가 겪었던 일,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when I was, 내가 뭐뭐 했을 때 주제 먼저 때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았지? 뭐가 되는 건데? 예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래와 같이 상상으로 꾸며낸 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poetry, 시요. 시는 sharpens, 동사입니다. 예리하게 만듭니다. 날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각을요. and 그리고 makes, 동사 두 번째죠. 우리로 하여금 완벽히 aware of life, 삶에 대해서 알게끔 해줍니다. 이 글의 글감은 뭐죠? 시입니다. 시는 근데 우리의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어주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게끔 해줍니다. 됐어? 주제입니다. 그 다음요. imagine, 표현 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시는 이렇습니다라고 상상해보래요. 잠시 동안 상상해보세요. 예시라는 거 눈치 까야 됩니다. for example이 안 나오고 for instance가 안 나오는데도 우리는 예시라는 거 눈치 까야 된다고요. 됐어요? 아니, 너 음악하니? 동건아 음악해? 네. 핸드뱅잉을 졸려서 눈 감고 좋네 이런 여기 좀 봐. 자, 잠시 동안 좀 생각 좀 해봐라. 뭐를 뱉냐를. You are trying to describe. 네가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One of your friends. 친구 중에 한 명을. 친구 한 명을 묘사하려고 그래. You could say. 너는 말할 수 있어. 그 친구가 키가 크고 파란색 눈을 가졌다라고. Good poetry. 좋은 시는요. does. 정말로. 강조를 나타내는 조동사. 묘사하는 겁니다. Life. 삶을요. In that way. 이런 방식으로. And does. 그리고 따라서 it helps. 도움을 줍니다. 네가 뭐 하는데? 아는데? 사랑하는데? 세상을. 됐냐?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같은 말. 됐니? 여기는 물론 중약하긴 했었지만 여기 시에 관련돼서 이렇게 친구를 상상할 점 얘기해봐라. 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을까?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기출 맛보기라고 써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했어요? 놔보세요. 시간 1분 풀어보세요. 시작. 틀려도 좋으니까 시간 내에 풀어보려고 노력하세요.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1분은 끝났는데 시간 졸라 빨리 가죠.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제, 요주,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문제들은요 최대한 빨리 푸셔야 됩니다. 너네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잖아.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어떤 것들이야.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최대한 시간을 빨리 가져가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아낀 다음에 시간 많이 들어가는 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됐어요? 원래 독해는 한 문제당 1분 30초입니다. 알았죠? 근데 1분 안에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푸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문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푸는지. 첫 번째 문장을 정독을 합니다. Curiosity. Curiosity는 무슨 뜻인지 알죠? 호기심이라는 거 알죠? 호기심은 makes 만듭니다. us, 우리가 훨씬 더 뭐 할 수 있게끔, 뭐 할 가능성이 높게끔. view 나오면 뒤에 as 있는지 확인하세요. view ASB는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입니다. 됐니? 니네 같은 말 많이 알아둬야 돼. view ASB, A를 B로 간주하다. view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라고? 같은 구문 CASB, think of ASB, regard ASB, consider ASB. 근데 consider는 as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 뭔데요? A를 B로 간주하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다시요. 호기심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면 간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뭐를? 힘든 문제를 뭐로 간주하게끔? Interesting challenge, 흥미로운 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To take on, 해결해야 할, 떠맡아야 할, 그냥 취해야 할 걸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문제 읽었습니다. 글감이 뭡니까? 토픽이 뭐예요?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만 찾으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Curiosity인지 알겠습니까? 호기심이죠. 난 이거를 딱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갑니다. 선택지로 가서요 다 해석해보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선택지에 Curiosity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합니다. 알았지? 첫 번째 문장 Curiosity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석 안 합니다. 2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번 3번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번요? 있습니다. 5번 있어요? 1번, 3번은 절대 찍지 않고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왜요? 토픽, 글감을 제대로 잡았으면 선택지 안에 무조건 그 단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던 아니면 유의어가 들어가든. 이해되냐? 그래서 눈으로 훑어만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2번을 해석해 봅니다. 호기심 as the hidden force, 숨겨진 힘으로서의 of 긍정적인 재구성. 긍정적인 재구성으로 숨겨진 힘으로서의 호기심. 됐냐 여기까지? 얘는 호기심을 좋게 보고 있습니까? 나쁘게 보고 있습니까? 2번 선택지는 좋게 보고 있죠. 숨겨진 힘이래요. 됐어요? 4번이요. potential threat, 잠재적인 위험. caused, 초래되는 호기심에 의해서. 4번은 호기심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협으로 보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거죠. 2번은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4번은 배드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심은 나쁜 거다라고. 5번요. 요소들 that reduce human curiosity,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들. 얘들아 5번 문장도 난 이걸 해석해보고 그어버릴 겁니다. 왜요?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글을 니네들이 이걸 가지고 제목으로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인간의 호기심은 원래 갖고 태어났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라는 글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얘는 호기심이 중요한 말이 아닌 겁니다. 5번은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개 중에 답일 것이다. 뭐? 호기심을 좋게 표현했다면 2번이 답이고 나쁘게 표현했다면 4번이 답일 겁니다. 이해됐니? 다시 위로 올라가 봐.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첫 번째 문장 읽고 답 2번 찍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 문장에 호기심을 좋게 얘기했습니까?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좋게 얘기했죠. 답 2번입니다. 이거. 알았죠? 어때요? 한 문장 읽고 끝났습니다. 알았지? 시간 얼마 걸릴 것 같니? 30초 내외입니다. 알았죠? 근데 니네들은 아직까지 나만큼 영어를 공부하진 않았잖니. 그치? 지문 다 읽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기심이라는 건 뭘 해준다고요? 힘든 문제를 뭘로 바꿔준다? 재미있는 문제로 바꿔준다.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Stressful meeting with our boss. 우리의 사장과 함께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회의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비교했을 때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호기심이 토픽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사장과 함께하는 스트레스 받는 회의라고 얘기했어. 아,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다? tough problem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호기심을 갖게 되면 뭐가 된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뭐? 흥미있는 도전이 됩니다. 됐냐?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 예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진리, 독해할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예시라는 걸 찾았으면 예시 앞문장이 주점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알았냐? 더 이상 읽을 필요 없는 겁니다. 알았죠? 됐어? 세 번째 문장 가볼게. 갑자기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옵니다. 긴장된 첫 번째 데이트래요. 됐어?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 똑같죠. 터프 프로블럼입니다. 얘는 호기심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흥미로운 밤에 매출이 되는 거다. 됐냐? 재미있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With a new person, 새로운 사람과. 예시입니다. 지금 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주제, 예시원, 예시초. 이해됐을까? 세 번째 문장 갑시다. A calendar. calendar을 아래 단어가 주어졌죠.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너네도 많이 썼거든? 영어로 이 단어구나. 그냥 그렇구나. 쟤도 헤드뱅이 하고 있네. 미쳐버리네. 얘는 깜지 쓴다 정신없고. 와, 진짜. 야,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눈이 떠져야 되는 거 아니니? 아휴, 조인수. 비빔면 끓여 먹어본 적 있는 사람? 비빔면 끓였을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체에다가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체입니다, 체. 알았죠? 체는 모자가 됩니다, 그랬어. 체가 모자가 된대. 웃기려고 쓴 말이야. 호기심 있으면 체, 모자를 올리지 않니? 뭐 이러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그 다음, in general, 일반적으로 호기심은 motivate. 얘들아, motivate 뜻이 뭔데? 동기부여하다의 뜻이잖아. 그지? 동기부여하다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잖아. 그죠? 동기부여합니다. 우리가 뭐 하게끔? 뷰 또 나왔네? as 또 있네? A를 B로 간주하다. 됐냐?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뭘로 간주하게끔? 챌린지, 도전으로 간주하게끔 해줍니다. 뭐라기보다는 위협이라기보다는. 됐냐? 위협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4번이 무조건 오답인 거 알겠죠? 그죠? 위협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To talk about difficulties more openly. 어려운 걸 좀 더 개방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And to try new approaches.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끔 해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In fact, 사실 호기심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덜 defensive reaction, 덜 방어적인 리액션, 반응, 스트레스에 대해서. And 그리고 그 결과 less aggression, 덜 공격적이 된다. When we respond to irritation, 우리가 어떤 짜증에 대해서 반응할 때 덜 공격적으로 하게끔 해줍니다. 됐을까? 다 읽어봤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아, 스발, 괜히 다 읽었네. 이거야. 알았지? 연락 걱정. 그죠? 됐어요? 그래서 글의 구조 보는 겁니다. 나봐. 첫 번째 문장 글의 구조를 공부했으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네, 두 번째 문장이 예시네, 아래 있는 문장들 해서 싹 다 안 돼도 덮치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단어 다 몰라도. 이해되니? 그러니까 글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을까? 그래요. 컨셉 2 옆으로 가세요.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숙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히터를 저희 수업 시간에 졸고 쉰다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 와, 저 씨.